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CQ리움의 새 코너 CQ&A의 OM입니다.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는 저희 자원관을 이끌고 계신 황선도 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선도입니다. 오늘 새 코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첫 번째 게스트로 왔는데요. 항상 이럴 때는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제가 관장님의 입담이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엎혀가고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관장님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관장님 별명이었습니다. 황구라. 어떻게 이런 별명을 갖게 되셨는지. 회사 내에서는 근엄한 기관장이어야 되는데 벌써 뒷조사를 다 했네요. 제가 또 해왔고 하고 있는 일이 과학의 대중화입니다. 우리가 늘 밥상 위에 올라오고 술안주로 올라오는 이런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일반 대중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되고 강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근데 매번 해양수산학자 누구누구 무슨 물고기 박사 누구누구만 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차용을 했죠. 문학계에는 소설가 모 씨가 황구라라는 이름으로 뜨고 있고요, 개그계에서는 김구라라는 이름으로 뜨고 있는데, 그럼 과학계에서는 나도 그 구라를 쟁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황구라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됐어요.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장님께서 물고기의 사주팔자를 보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물고기한테도 사주팔자가 있을까요? 우리 OMC가 결혼을 하셨죠? 네. 예, 결혼을 하기 전에 양가 부모들이 사주팔자라는 거를 서로 썼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출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더군다나 너 몇 시에 태어났어? 라는 것까지도 물어보죠. 네. 사람이 출생한 시기에 운세를 보는 건데, 물고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물고기 귀에 들어있는 이석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보면 물고기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제 전공 중에 하나였거든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 며칠 전에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어를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밖에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물고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으니까 저는 물고기의 사주팔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라를 쳤죠. 아니, 그럼 그 이석이라는 게 물고기에게 귀가 있다는 건 또 생소하거든요. 귀 구멍이 있는 걸 보이지는 않고요. 네. 머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평형을 유지하는 거라 해서 평편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이석 속에 물고기의 나이와 태어난 시간까지 보실 수 있다고요? 그 이석은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석회질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개 교대로 있는데, 성장이 빠를 때는 이렇게 퍽퍽 이렇게 자라다가 성장이 적을 때는 촘촘하게 자라요. 따뜻한 시기에 성장이 빠른 패턴을 보여주고, 겨울과 추울 때는 우리 이렇게 움츠리고 있잖아요. 성장이 잘 빠르지 않아요. 이석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나무 나이테처럼 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태는 성장이 빠른 것과 성장이 둔화된 것이 한 번 교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의 나무 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 단위로 보면 겨울과 여름이 나오지만, 하루 단위로 보면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 안에서도 서해안가처럼 조석이 하루에 4번 왔다 갔다 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얘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죠.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무슨 시에 태어났는지도 제가 알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사주팔자를 볼 수 있다. 가짜뉴스 아닙니다. 과학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나이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잡은 게 5일쯤 된 거야, 여기서 잡은 게 3일 된 거야, 이틀 된 거야, 하루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공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이 길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게 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문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교의 학과였어요. 근데 그 점수를 못 받았죠. 좋아, 그럼 그냥 과학자의 길 선택한 학과 중에 하나가 해양학과였어요. 입학을 하면서 명언을 남겼죠. 하늘을 보고 걷다가 바다에 빠졌다. 그래서 천문학자의 꿈이 해양학자로 바뀐 것이 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도 하죠. 근데 저는 꼭 그거를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나서 보니까 그냥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랑 조금 마저 떨어지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자는 특별히 머리가 비상해서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끈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험실 생활이나 현장 가서 조사하는 것은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권력을 갖겠다, 이런 사고를 한 사람한테는 적당하지 않은 직업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은지 모르지만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어서 자기 일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연구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젊음을 또 내 인생을 같이 함께 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꼭 그런 답을 주지는 않아서 미안합니다. 또 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살아오신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원인데도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오늘 좀 알 수 있게 돼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